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로터리 티켓 하이퍼시스 논문입니다. 한국어로는 복권 티켓 가설인데, 조금 제목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번 논문을 소개할 데인트랩의 최찬이라고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겠습니다. 다소 많은데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해당 논문을 잠깐 소개하면 이 논문은 이제 다소 생경할 수 있는 프루닝을 다루는 논문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제가 이 논문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2019년 ICLR 베스트 페이퍼로 선정된 논문입니다. 탑티어 학회에서 선정된 만큼 또 재밌고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또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 논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 살펴보고 들어가시죠. 앱스트랙트입니다. 기존의 네트워크에서 프루닝 작업을 거쳐 얻은 더 적은 파라미터 수를 가지게 된 네트워크를 서브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이때 서브 네트워크를 적절하게 학습을 하면 기존의 풀 네트워크보다 테스트 어큐러시가 더 뛰어난 서브 네트워크, 이른바 위닝 티켓이 존재한다는 가설입니다. 나아가 위닝 티켓을 수월히 찾기 위해 기존의 원샷 프루닝이 아닌 이터레이티브 프루닝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해당 방법을 통해 찾은 위닝 티켓은 실제로도 더 적은 파라미터의 네트워크를 더 적게 학습하여도 더 높은 테스트 정확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이제 프루닝에 대해서 다소 생소할 수 있으니까 프루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루닝은 심층 신경막 모델의 저장 용량을 줄이거나 모델의 추론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성능을 최대한 희생하지 않으면서 네트워크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는 방법입니다. 우측의 그림에서 보듯이 우측의 좌측 그림을 보면 이제 모두 연결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네트워크에서 프루닝 작업을 거쳐 일정 부분 스파스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 파라미터를 잘라내는 방법을 프루닝이라고 하는데요. 프루닝은 다음 스텝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먼저 심층신경망을 충분히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파라미터를 삭제하게 됩니다. 이 파라미터를 삭제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대표적인 방법으로 매그니튜드 베이스드 웨이트 프루닝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직관적으로 그 웨이트를 전체를 봤을 때 절대값이 가장 작은 웨이트부터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다른 프루닝 방법은 나오지 않고 이 매그니튜드 베이스 방법만 나오기 때문에 이 뒤에 나오는 프루닝은 모두 이 방법을 통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스텝으로는 프루닝을 거쳐 남은 스파스 네트워크를 프루닝 전과 유사한 성능을 갖추도록 재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재학습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스크래치로 학습하는 방식과 파인 튜닝하는 방식입니다. 스크래치는 이제 스파스한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다시 랜덤하게 리이니셜라이저를 통해서 처음부터 다시 학습하는 방법이고, 파인 튜닝은 이제 기존에 학습했던 웨이트를 가지고 그대로 조금 더 파인 튜닝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꼰대나게 수식으로 설명을 하면 이제 네트워크가 있을 때 네트워크 fx에 이제 초기 파라미터가 세타 제로입니다. 이 세타 제로는 이제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j 이터레이션만큼 학습을 하게 되면 이제 파라미터 세타 j를 갖게 되겠죠. 이 세타 j를 이제 자신이 지정한 비율 p%만큼 푸른하는 방식입니다. 이 p 푸른하여 얻을 수 있는 마스크 m이란 놈은 이게 저는 처음에 조금 이해가 안 갔었는데 m은 0과 1로 구성된 행렬입니다. 이 행렬로 이제 파라미터 세타와 아다마르 곱을 통해서 이제 프루닝 되지 않은 그 파라미터들은 1, 프루닝 된 파라미터들은 0을 값을 가지게 되는 일정의 행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m을 구성한 후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파라미터를 다시 초기화하는 방식. 초기화하여 세터 프라임 제로로 초기화한 서브 네트워크를 다시 학습하는 방식이 이제 프루닝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방식은 스크래치일 테고 이제 파인 튜닝을 한다고 하면 세타 프라임 제로가 아니라 그 세타 J에서 추가적인 학습을 통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프루닝이 있는데 이제 프루닝이 이제 이론상 이제 테스트 성능을 유지하면서 경량화가 성공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방법일 텐데 사실 실제로 프루닝이 많이 활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프루닝을 통해 얻은 서브 네트워크를 스크래치로 재학습했을 때 프루닝 전 성능에 도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캐파시티가 너무 작아져서 기존 네트워크 대비 학습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논문은 서브 네트워크를 적절하게 초기화하면 스크래치로 학습하여도 기존과 비슷한 성능에 도달할 수 있는 서브 네트워크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입니다. 그 가설이 로터리 티켓 하이퍼시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 네트워크를 프로닝했을 때 기존보다 더 적은 파라미터를 가지면서 기존보다 덜 학습하여도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지는 서브 네트워크가 존재한다는 가설입니다. 이때 해당 네트워크를 위닝 티켓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위닝 티켓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앞서 프루닝에서 이제 스텝 1과 스텝 2는 완벽하게 똑같고 스텝 3에서 이제 스크래치로 할 때 랜덤하게 리이니셜라이즈를 한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번 방법은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학습에 사용했었던 초기 웨이트 세타 제로로 초기화를 하게 됩니다. 이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앞서 수식에서 봤던 대로 이제 앞서 스텝 1과 2는 같고 세타가 세타 프라임 제로가 아니라 세타 제로, 우리가 학습에 사용했었던 세타 제로로 초기화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방법은 이게 다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추가적으로 이제 이터레이티브 프루닝이라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터레이티브 프루닝은 이제 앞서 우리가 봤던 방법은 원샷 프루닝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36%를 프루닝 한다고 하면 원샷 방법은 한 번에 36%를 딱 하고 프루닝하는 방식입니다. 만약에 100의 파라미터가 있다면 36의 파라미터를 한 번에 삭제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이터레이티브 프루닝 방법은 만약에 2스텝이라고 가정했을 때 먼저 100의 파라미터가 있다면 20%를 프루닝을 먼저 하면 80이 남겠죠. 그리고 80이 남은 방법에 대해서 20%, 16을 프루닝하여 최종적으로 36을 프루닝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수식으로 살펴보면은 이제 단순히 P%가 아니라 P의 n분의 1승 %만큼 그 스텝마다 프루닝 해가 나가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는 방식을 이터레이티브 프루닝이라고 합니다. 이 이터레이티브 프루닝을 제시하는데 조금 착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위닝 티켓을 찾기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니라 옵션입니다. 더 수월하게 위닝 티켓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고 원샷 프루닝을 한다고 해서 위닝 티켓을 찾지 못하거나 그런 제한은 없이 두 개 다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터레이티브 프루닝이 일반적으로 성능이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실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실험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실험을 하는데요.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 컨볼루션 네트워크, 그리고 VGG와 레이즈넷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는데요. 먼저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에서는 모델을 르넷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르넷이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한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를 빼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두 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고
데이터는 엠리스트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이때 프루닝 방식으로 이제 레이어 와이즈 프루닝이라는 것을 하였는데요. 이 레이어 와이즈 프루닝은 레이어 단위에서 가장 작은 웨이트를 지정한 비율로 프루닝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모델에서는 2레이어, 300과 100 레이어 각각 하나씩 있을 텐데 이 레이어에 각각 지정한 비율을 프루닝하는 방식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프루닝 비율에 따라 수렴 속도 및 테스트 성능을 비교하고자 합니다.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의 결과입니다. 상단의 수치들을 보면은 이 100과 51.3 이런 수치들이 있는데 이 해당 수치들은 프루닝 후에 남은 리메이닝 하는 웨이트 파라미터 수치입니다. 다시 말해 100은 프루닝이 진행되지 않은 순수한 네트워크이며 1.9는 약 98%가 프루닝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리이닛인데 리이닛은 이제 논문에서 제시하는 이제 초기화 방법이 아니라 랜덤하게 리이니셜라이즈 하는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비교하여 실험을 보았을 때 이제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은 리메이닝 비율이 낮을수록 이제 빠르게 수렴을 할 뿐만 아니라 더 높은 테스트 애큐러시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측 그림을 보면은 이제 풀 네트워크일 때보다 이제 프루닝이 더 많이 됐을 때 수렴도 더 빨리 되면서 더 높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21.1%까지는 이제 더 좋았지만 이제 더 아래 7%, 3.6% 그리고 아예 1.9%까지 가면 100%보다 더 떨어지는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랜덤하게 리니셜라이즈를 하면 굉장히 떨어지는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0% 그 51.3일 때 기존에는 그 풀리 네트워크 100% 네트워크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였지만 리이니셜라이즈를 통해서 확인했을 때는 더 낮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컨볼루션 네트워크입니다. 컨볼루션 네트워크는 약간 VGG 스타일의 컨볼루션을 각각 2개, 4개, 6개 쌓은 모델입니다. 여기서는 데이터를 시파10을 활용하였고 역시 여기서도 레이어 와이즈 프루닝을 통해 프루닝하였습니다. 해당 실험 결과 위에 상단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솔리드 라인은 이제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 도트 라인은 랜덤하게 리이니셜라이저 한 방법입니다. 앞선 이제 경향과 비슷하게 적정 리메이닝 비율까지는 낮을수록 빠르게 수렴할 뿐만 아니라 더 높은 트레인, 테스트, 애큐러시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일정 비율보다 더 낮아지면은 이제 기존 100%일 때 성능보다 더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리이니셜라이즈한 성능이 이제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보다 더 떨어지는 성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VGG와 레즈넷에 대해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이제 VGG 19와 레즈넷 18을 통해서 실험을 하였고 데이터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시파10에 대해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프로닝 방법이 레이어 와이즈가 아니라 글로벌 프로닝을 통해서 실험을 하였는데요. 글로벌 프로닝은 이제 이름에서 예상하시듯이 전체 웨이트 모두 봤을 때 가장 작은 웨이트를 지정한 비율로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글로벌 프로닝을 적용한 이유는 이제 앞서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여기서는 레이어 간 파라미터 수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레이어마다 지정한 비율을 자르게 되면 굉장히 언밸런스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를 보고 자르는 방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실험 결과입니다. 경향은 같습니다. 적당 리메이닝 비율까지 낮을수록 빠르게 수렴하고 이제 더 높은 트레인 테스트 애큐러시를 보였습니다. 똑같이 일정 비율보다 더 낮아지면 기존 100% 네트워크 성능보다
더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니셜라이즈한 네트워크, 서브 네트워크는 떨어지는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거 논문을 통해서 이제 디스커션 할 게 있는데, 위닝 티켓의 이니셜라이제이션의 중요성을 저자는 제시하고 있는데요. 제한된 방법을 통해 초기화하지 않고 랜덤 리이니셜라이즈 하면 성능이 우리가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을 했지만, 사실 앞선 다른 논문에서는 랜덤 리이니셜라이저를 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는 논문도 역시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논문에서 살펴봤을 때 적정 비율까지 프루닝을 한다면 리이니셜라이저도 충분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지만, 적정 비율이 넘어가면 오히려 성능이 하락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의지 만약 19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랜덤하게 리이니셜라이즈 한다면, 예를 들어서 80%까지는 적정한 성능을 보여준다면, 이제 논문에서 제시한 초기 값으로 다시 이니셜라이저를 잡으면 80%를 넘어서 90%까지도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위닝 티켓은 프루닝 비율을 더 공격적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위닝 티켓을 통해서 제너럴라이제이션이 향상이 되는데, 위닝 티켓의 테스트 정확도는 기존의 네트워크보다 더 좋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을 이제 설명하기는 굉장히, 아마 왜 그런지 설명하기는 굉장히 까다로울 테지만, 저자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모수화된 모델은 너무 복잡하여서 오히려 제너럴라이제이션이 더 잘 되지 않는다.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오카메 레이저 같은 예시를 들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큰 네트워크가 너무 간단한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화해서 오히려 이제 큰 흐름을 잡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뉴럴 네트워크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이 위닝 티켓은 기존 네트워크와 같거나 더 좋은 결과를 내지만 파라미터의 수가 훨씬 적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설명하고자 이제 두 개의 레이어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SGD를 통해 학습하여 충분히 오버 파라미터 할 때 글로벌 옵티마로 수렴한다는 논문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저자는 이제 단순히 추측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 SGD는 이제 well initialized 된 서브 네트워크를 찾고 학습한다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버 파라미터라이즈 된 네트워크는 위닝 티켓이 될 만한 서브 네트워크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옵티마이즈가 수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프루닝을 통해 얻은 서브 네트워크로 이제 기존의 네트워크의 테스트 성능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나아가 이런 위닝 티켓은 기존의 네트워크보다 더 빨리 학습할 뿐만 아니라 더 높은 테스트 성능 및 일반화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심층 신경망을 구성함에 있어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실험에도 조금 한계점이 있었는데요.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는 이제 엠리스트와 시파10으로 비교적 작은 데이터셋입니다. 보다 큰 데이터셋에서는 이제 위닝 티켓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실패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프루닝 방법으로 매그니튜드 베이스 웨이트만 활용을 하였는데, 사실 프루닝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다른 프루닝 방법에 대해서도 양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이제 이번 논문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프루닝 관련된 논문을 살펴봤을 때 이번 소개가 조금 재밌었다면 다음의 논문을 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Stabilizing the Rotary Ticket Hypothesis로 이제 이 논문의 저자가 후속 연구로 쓴 논문입니다. 앞서 말한 한계, 첫 번째, 작은 데이터셋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 관한 논문이고, 다음으로는 One Ticket to Win Them All이라는 논문으로서 한 데이터셋으로 얻은 위닝 티켓이 다른 데이터셋에서도 여전히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연구 논문입니다. 아마 이 논문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다음 제가 추천드린 이 두 개의 논문도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